예를 들면 뭐 야구 경기를 하는데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섰어요. 딱 들어섰는데 투수가 자, 다음 공 3개 중에 하나는 변화구를 던지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 리스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신용 파생상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 영상 편집하는 도중에 갑자기 미국 정부 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국가의 신용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발행되는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그 국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 리스크가 낮은 것입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이자와 원금을 잘 갚을 수 있다.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도 소위 말해서 세계 3대장이 있습니다. S&P, Moody's, 그리고 Fitch Ratings 이렇게 세 곳인데요. 각 국가의 신용평가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세 기관에서 모두 최상위급을 받은 나라들은 다음과 같아요. 호주,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포르. 선진국들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나라들이죠. 오늘 이야기할 미국은 S&P에서 AA+, Fitch에서 AA+, Moody's에서 AAA 이렇게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tch가 8월 초에 미국을 AA+로 강등시키면서 그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문서를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he rating downgrade of the United States reflects the expected fiscal deterioration over the next 3 years. A high and growing general government debt burden, and the erosion of governance that has manifested in repeated debt limit standoffs and last-minute resolutions.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fiscal deterioration, government debt burden, erosion of governance, repeated debt limit standoffs, last-minute resolutions.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 3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먼저 재정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에요.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지난 4월, 5월 이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의회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그걸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되게 특이한 법인데 지난 5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말 데드라인 끝까지 가는 정쟁 이후에 부채 한도 상한의 협상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한은 이제 2025년까지가 기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5년 1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2025년 1월 가까이 되면 또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 상황이 뻔하게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피치는 그거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주된 이유로 뽑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지금 엄청 큰 상황인데 그것도 별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 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쟁 마지막까지 정쟁하다가 극적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영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죠. 그래서 거버넌스 약해지는 모습이다 라고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강등이 됐어요. 강등 소식이 들린 직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관점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뽑아본 키워드는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제가 한 개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피치가 한 말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항상 정쟁이 있는 패턴은 예전부터 보여왔었고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미국이 또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싸고 의회에서 한번 또 난리치고 있을 때 피치에서 사실 이미 경고를 한번 날렸었어요. 너네 네거티브 와치리스트에 올려놨으니까 잘해라. 안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강등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름 센 경고를 그렇게 날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뭐 피치가 실제로 강등을 시켰을 때 돌발 상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좀 꼴이 좀 웃기고 민망스럽죠. 예를 들면 야구 경기를 하는데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섰어요. 딱 들어섰는데 투수가 자, 다음 공 3개 중에 하나는 변화구를 던지겠다. 내가 커브를 던질 거야. 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타자가 대응을 못하면 그게 타자가 못하는 거죠. 무능한 거죠. 시장은 이렇게 무능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미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직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그 나라의 국채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나라의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신용도가 낮아진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신용 리스크. 이 나라가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건 채권에서는 이거는 뭐 무조건 그냥 암기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피치가 강등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식시장 전체가 되게 좀 흔들렸어요, 이 뉴스에. 왜냐면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말은 결국 세계 시장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소리고, 이런 좀 악재에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반응을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이 갑자기 흔들렸는데, 재미난 점은 이렇게 되면 투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에 비해서 채권은 리스크가 적죠. 그래서 risk averse, 리스크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 시장으로 투자금을 옮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채권, 미국 국채예요. 다름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예요. 왜냐면 시장 전체,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risk averse,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많이 샀던 거죠.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산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시장의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국채 가격은 갑자기 조금 더 올라갔고, 그 말은 수익률은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권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그 말은 가격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 뭐 이게 좀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채권 발행 주체가 다른 주체도 아니고 미국이라는 거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니까, 아니 신용등급이 뭐 트리플 A건 AA 플러스건 뭐 그거는 그냥 약간 겉포장에 불과하고, 미국 국채 자체는 워낙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몰려서 오히려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줄어드는, 그런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 요 피치 강등 사단에 또 수혜자가 또 한 자산이 다른 게 있었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달러였어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떤 국가가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 그 나라의 채권 가치는 이제 낮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의 화폐도 가치가 절하가 돼요. 왜냐면 그 나라의 화폐로 발행되는 자산들, 뭐 보통은 채권이에요. 아니면 이제 회사채들도 있을 거고 주식도 있을 거고,
신용등급이 강등된 나라의 채권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덩달아서 화폐 가치도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용등급이 강등된 주체,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경제 상식에서 좀 벗어난 나라이기도 해요. 워낙 경제 자체를, 세계 경제 자체를 반영하는 나라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 dollar smile 이라는 이론이에요. 미국 달러의 가치는 U자형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스마일이죠. 이렇게 웃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 달러는 강세를 띱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자산들의 전 세계 투자금이 몰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국 달러도 강세를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로 또 수요가 몰려서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 달러도 강세.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소리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또 달러로 수요가 몰려서 달러 가치가 절상되는, 뭐 아무튼 그런 이런 재미난 U자형의 가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Dollar Smile Theory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등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흔들렸고, 이거 뭔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안전자산으로 가. 안전자산은 뭐야?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야. 그래서 달러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또 강세를 잠깐 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러니한 포인트. 보통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신용등급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나라 안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도 이런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를 받는데, 이론적으로는 신용등급이 그 정부보다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정부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뭔가 빚을 갚는 능력에 문제가 좀 생기면 세금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급전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게 회사들보다는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한 나라의 정부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회사들이 가질 수는 없어요. 똑같거나 아니면 더 조금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미국에는 트리플 A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예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Fitch 레이팅에서는 트리플 A를 갖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용등급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치한 미국 정부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갖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상황에서는 성립이 좀 안 되는, 약간 상식이랑은 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국가와 회사의 채무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게 이제 신용등급인데, 회사가 정부보다 능력이 떨어질 거야, 뭐 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질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사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은 이제 진짜 다국적 기업인데다가 영업 자체가 국경의 영향에 막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론적인, 상식적으로 뭐 회사의 신용등급은 국가보다는 낮아야 한다, 뭐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 말이 좀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같이요. 아무튼 이론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포인트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짧은 결론을 내려보자면 미국의 자산, 미국의 특히 채권 자산 그리고 달러는 안전자산이다. 근데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이냐? 그 신용 리스크의 상식까지 조금 뛰어넘는 그런 안전자산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건 더블 A 플러스건 뭔 상관이에요? 사실 미국은 세계 경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냥 안전자산. 그래서 잠깐의 이런 조정 이후에는 바로 그 주에 있었던 미국 고용지수 발표, 뭐 이런 리포팅, 이런 거 더 중요한, 특히 금리 인상과 추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더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더 중요한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 금방 묻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Fitch 레이팅, 세계 신용평가 기관 3대장 중에 하나인 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시켰다는 이슈를 가지고 짧게 에피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